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새해가 별로 밝갑지가 않죠. 마음이 괜히 시간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건데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급해집니다. 급해지실 필요 없고 이때까지 해오시던 대로 항상 1차는 뭐예요? 문제 많이 푼 사람이 합격합니다. 2차는 많이 쓴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답안 계속 그냥 갖다 베끼시면 2차는 자신감이 생겨요. 1차는 시간 날 때마다 문제 보세요. 푸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문제 푸는 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전범위 풀 때 정도 돼서 푸는 거고, 지금은 내공이 안 쌓였는데 풀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지금은 뭐 한다?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해설 보고, 아 이게 이런 식의 뜻인데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대부분은 지금 정도 되면은요, 문제 보고 해설 보면 한 5개 지문 보면 1개 정도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 기준으로. 나머지 4개는 안 들어와. 근데 미치는 거야. 이거 뭐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그래도 4개를 보세요.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세요. 그럼 그 1개 눈에 들어왔던 것이 기준이 돼서 그 옆에 게 보일랑말랑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순환 끝날 때쯤 되면은 5개 중에 한 2개 정도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들어가서 이제 기출문제집 쭉 진도별로 풀면 이제 그때는 돌격선상에 서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맨날 기초 체력 길러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에 관해서 묻는 거다, 책 어디 부분에 있는 거다, 근데 모르겠다. 딱 여기까지 이게 보고 아 이 답이 이거다, 그러면 이제 들을 필요 없어.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한 2년 공부하시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 될 필요 없지. 행정법은 1차가 이제 되게 한 60점만 넘는다고 공부하시면 되지. 근데 되게 한 70점 정도 넘어서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 행정법은 울면서 공부해요. 3개 중에 울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옵니다. 민법은 웃으면서 공부하고 울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법은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깊어. 행정법은 범위는 넓은데 깊이가 얇아요. 처음에 더군다나 우리가 공무원으로 생활 안 하셨잖아요. 물론 여기서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신데, 공직 생활 안 하셨던 분들은 공법관계하고는 생소하다 안 생소하다, 법치보다는 자치가 이게 몸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하고 넓으니까 이 생소한 용어들이 겁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어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깊이가 없어. 근데 민법은 우리가 다 아는 용어들이야.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던 용어들인데 문제 수준이 얇지가 않아. 왜? 깊어. 민법은 기본 3법 중에 탑이에요. 탑. 제일 역사가 오래됐어. 재산이 언제부터 생겼어? 재산, 사유재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청동기, 세계사 기준으로 하면 신석기 때 생겼어. 재산권에 대한 게 신석기 시대야. 국가는 언제 생겼어요? 아테네야, 아테네,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역사가 일천해요. 국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거는 근대에 들어와서요. 200년밖에 안 됐어. 그 전까지는 뭐 행정, 입법, 사법 이런 것도 없었죠. 왕이 지가 지 것처럼 한 거지. 근데 이제 민법은 재산권이 신석기 시대고 신분은 어디예요? 신분, 친자관계, 부부, 아담과 이브, 태초로 올라간 태초로.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그분이 누구예요? 이 친자관계잖아. 그러게 보면은 민법은 역사가 끼깔난 거예요. 행정법은 역사가 200여 년밖에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법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왕이 다스려 왔어. 신하와 백성.
근데 왕이 축출이 되고 누가 얘네들이 주권의 소지자가 된 거지. 그 뭐예요? 국민 주권주의가 완성이 된 거지. 얘가 주인이 된 거야. 얘가 주인이 아니라. 그럼 얘가 주인이 아니니까 얘를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이게 1789년이에요. 1789년에까지를 뭐 왕이 다스리는 시절. 그러니까 왕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 주권론이래. 나라의 주인이 왕. 1789년 이후에는 국민이 왕. 문제는 국민이 이거를 이 세금을 하나하나 걷거나 군대 보내거나 하는 일련의 조치를 옛날에는 왕이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집행하니까 되게 편했거든. 근데 이게 국민이 주인이 되니까 국민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결정하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우리 뭐 혼자서 점심 뭐 먹을까 하고 5명이 모여가지고 점심 뭐 먹을까 하고 쉽지가 않지. 5200만이 신림동에 박서방한테 세금 얼마 부과할까? 이거 쉬워 안 쉬워? 안 쉬우니까 그래도 그냥 하자.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 이걸 무슨 민주제라 그래? 이렇게 줄이니까 이게 민주잖아. 여기.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계속 줄이는 거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를 국민주권주의, 더 줄이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의 국민이 이걸 직접 의사결정하는 것을 직접민주제라 그래. 해보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머슴을 하나 뽑자. 그래서 뽑은 게 뭐예요? 이게 대통령을 뽑은 것이.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하고 이거 해.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대신. 위임이라 그래요. 위임. 우리 이제 행정법 강론에 가면 권한을 일부를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런다? 위임. 그래서 위임받은 바대로 얘가 해. 위임받은 바대로 하는데 국민이 껌껌이 박서방한테는 이거에, 이서방한테는 이거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걸 하면 그 위임이라고 안 해. 위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이 완전히 넘어오는 걸 위임이라고 그러거든. 위임받은 상태에서 지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느님이면 얘는 이부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따먹을 수 있어 없어? 형 따먹을 수 있어. 실제 보니까 따먹어 안 따먹어? 다 따먹어.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시리아, 예멘 전부 막 군부 몰아내고 이집트에 민주화가 왔다고 난리친 게 2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민주주의를 대표하던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 엄한 놈이 독재자가 돼가지고 지금 친정부군 반정부군 내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항상 얘가 썩어. 이걸 어떻게 해? 알고 보니까 얘가 결정하고 얘가 집행하니까 썩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버리자. 지금 나눠서 요 권한을 누군가 어디 저 외계에서 오든지 하느님이 석판에다가 10개를 써주든지 그거를 결정을 누군가가 딴 데서 해주고 얘는 결정된 대로 집행만 하게끔. 사람으로 치면 브레인을 따로 놔두고 뇌는 따로 놔두고 얘는 근육에 해당하게끔.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그걸 정하는 게 국회라 이 말이야. 국회. 왜? 앞으로 이제 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라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거든. 그걸 정하려니까 신중해야 돼, 신속해야 돼. 신중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중하는 것은 항상 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정해요. 혼자서 정하는 걸 뭐? 혼자서 책임지는 행정청, 독임제 행정청 그래. 혼자서 책임지는 행정청. 뭔가 신중한 거는 뭐? 합의제 행정청 그래요. 합의제 행정청을 사회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위원회 그래. 학교에서 반장이 탁 치고 나가는 거고 반장이 뭔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해 준 걸 뭐라 그래? 운영?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 여기도 우리가 뽑았지. 머슴을 하나 더 뽑아. 얘는 한 명만 뽑고 얘는 신속이 생명이고 얘는 신중이 생명이죠. 얘가 만든 기준을 뭐라 그런다? 법률이라 그래. 국회에서 만든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주인이고 주인이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머슴을 통해서 대신해서 행사하자. 간접민주제, 대의제 그래. 근데 이 대의제가 내가
위임을 해놓으면 얘가 건건히 시킨 대로 얘가 행사하는 거는 직접민주제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넘겨주니까 얘가 항상 일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견제하게끔 뭔가 기준을 정해주는 머슴을 하나 뽑아서 머슴이 정해준 이 기준대로만 건건히 행사하도록 이걸 뭐라 그런다? 법률 그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은 얘잖아요. 얘. 옛날에 왕이 했던 거.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는 신속의 생명이니까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 조직이야. 상명하복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지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지 말로는 뭐라 그래? 인치야 인치. 이제는 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법률의 지배를 받죠. 뭐라 그런다? 이게 법치야.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 거 이거를 법치주의 그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항상 우선이고 민주주의에 터잡아서 우리가 이걸 직접 행사하려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뭐로 만들어놨어? 간접민주제. 간접민주제로 해놨는데 얘가 항상 똘끼 있는 애가 나와. 이게 항상 우리가 주관적으로 좋은 애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는 없잖아. 이거를 뭔가 시스템화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도화한다 그래. 그래서 그 제도화한 게 뭐다? 앞으로 여기서 만든 기준대로만 해.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걸 법의 지배라 그러고 법치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각 구성원들은 뭐예요? 이 구성원들을 공무원이라 그래. 공무원들은 지 맘대로의 법에 따라서 해야 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막 관계를 맺잖아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재산상의 관계도 맺고 돈 빌려주고 돈 꿔주고 혼인해서 약혼인 혼인을 약속했다고 혼인해서 새끼 까고 뒤지는 거. 여기 친족 상속 관계. 요 관계 뭐. 여긴 자치라 그래. 여긴 뭐라고?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사적 자치. 여기는 뭐 법치. 요거랑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공과 사가 헷갈리면 피곤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혹시라도 공무원이 돼서 공무를 다루거나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관련해서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애들은 항상 사적 자치에 물들여져 있던 애들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올려줘야 돼, 안 올려줘야 돼? 니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 돼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공사 구별을 못하는 우리 선배님, 제 고대 선배님, 명박이 형이 아니 고등학생들도 좀 공무원 취직도 좀 하게 해주지. 그래갖고 막 수학, 과학 이렇게 하고 선택 과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을 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애들이 8년 동안 누적이 돼 있지. 지금은 모르지. 걔네들이 말단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40, 50대 돼가지고 우리 행정의 허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담당하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왜? 공과 사를 구별 못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작금에 보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브리핑하는 애 중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는 애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는 애랑 없어 보이는 애랑은 말 자체가 달라. 누구 무서운 걸 알아? 이거 무서운 걸 안다고. 망해. 이거 공무원들은 여기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걸 뭐라 그래요? 위반돼서 하는 거를. 이걸 위법이라고 그래. 법률용어는 항상 줄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위법한 행위를 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어 안 입어? 있겠지. 이 나라가 존립하는 목적이 얘네들의 가장 기본된 권리 보장이에요. 주인님의 뭐? 기본권 보장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어. 그리고 얘가 다치면 구제받는 것을 이렇게 법원으로.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권 분립이야. 이게 권력 분립은 뭐야? 수단.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야. 이게 헌법의 가장 근간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만들어 놨는데 요걸 법의 지배대로 안 하면 누군가 다치잖아요. 그럼 얘가 다치는 걸 이쪽 가서 구제받게끔 해놓은 게 뭐다? 사법이야, 사법. 그럼 여기 이제 가면 요게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박서방. 아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행정청. 여기서 법원이 위법하면 위법한 거를 소급해서 없애주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법에 모르는 공무원이 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
영동이가 다쳤어. 영동이가 다쳤고 나는 영동이 아니야. 영동이 헷갈리니까 갑이 다쳤어. 갑이 법원에 가서 구제를 해줘. 그 나는 뭐 갑 아니니까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얘가 구제 당하면은 얘는 이제 얘도 말도 못하게 아프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위법한 처분으로 1년간 영업을 못했다. 영업하게 해줘야 되고 취소해서 해줘야 되고 손해배상 해줘야 돼. 국가가 어떤 고문행위를 했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 돈 다 어디서 나가? 나하고 상관없어? 옛날에 4050 때 고문했었던 사람들 손해배상 판결이 보통 400에서 500억이에요. 많아 보이죠? 근데 그 가족 자체가 다 인격이 말살당한 사람들이야. 어디 가도 취직도 못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다 배상을 해줘야 돼. 결국은 다 돌아와 안 돌아와? 이런 애들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적법한 행정. 법률에 적합한 요구를 행사해야지. 그러면 안 다치고 손해배상 받을 일도 없고. 근데 위법한 행위를 하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은 많이 다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해 범위는 점점 커지고 대통령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피해 범위가 겁나 커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우리나라가 치른 대가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 서결이 형이랑 저러고 찌그닥짜그닥 하는데 지금 막 경제 박살나고 외교 박살나고 이런 거 세연히 소리를 안 들리죠? 엄마 아빠 한숨 소리만 들리지?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자영업이고 뭐고 박살나서 빨리 해결돼야 돼. 망하건 어쩌건 망하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발전한다 안 한다? 지구상에서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싸가지 있는 민족이 없거든. 근면성실 책임감. 이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죠? 기초체력은 강해. 지금 이제 정치가 이걸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런데 언젠간 제대로 빨리 잡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빨리 잡히면 빨리 치고 올라갈 거고 빨리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우리나라는 진짜 기본 기체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왕이 다스리던 때도 국민을 위해서 막 글자를 개발하는 왕이 나오고 막 그랬어. 사실 왕권 하에서도 멋진 왕이 나오면 괜찮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거고 시스템 자체는 뭐다? 인이 다스리는 거니까. 자기는 신치라고 했지만 결국은 인이었잖아.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바뀌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행정부. 이것도 기니까 뭐라 그래요? 정부라 그러죠? 정부가 요거를 행사를 하죠. 그래서 국민 갑에게. 요게 이제 옛날처럼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뭐에 적합해야 된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적합해야 됩니다. 만약 위반되면 반드시 얘는 상처 있고 이 상처받은 것을 법원에 가서 구제받기 이릅니다. 자, 이 시스템은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근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적이고 얘네들이 셋이서 잘 쉽게 말해서 시어머님, 시부모님을 새 며느리가 시샘해 가면서 잘 보필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게 잘 작동하는 것을 이걸 작용에 관한 거라고 그러고요. 여기 위반됐을 때 이렇게 뭔가 아픔을 치료받으러 가는 거. 몸이 다치면 병원 가지만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법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사건을 침해당하면 민사법원에, 공권을 침해당하면 행정법원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작용과 이 구제에 관해서 각각 이것도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법률로 정해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세금 걷어라. 그리고 이 세금 걷는 게 잘못 위법하게 집행됐을 때는 이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으라. 이렇게 놨어. 요걸 뭐라 그래? 요걸 행정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는 야, 돈 빌렸으면 돈 갚아라 이런 법도 있어요. 새끼 낳았으면은 책임져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이건 뭐라 그러고? 이건 민법이라 그래요. 백성민자로 써서.
아시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기가 사법, 여기를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이제 여기까지 작용과 구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9급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총론은 9급 공무원하고 8급 공무원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급 이상은요. 여기는 대통령은 뭐하고 국무총리는 뭐하고 각부 장관은 뭐하고 여기까지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조직이라 그러죠. 조직. 그래서 이 정부의 조직에 관해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정부 조직법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법. 아시겠죠? 정부 조직법.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이런이라고, 국무총리는 이런이라고, 뭐 각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이런이라고. 요거를 조직에 관한 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윤석열, 한덕수, 이땡 지금 다 직무집행적 지었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뭐야? 상급 기관, 하급 기관. 여기는 상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 그래. 그러니까 상급 공무원하고 하급 공무원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지금 뭐 영장 발부 권한이 있니 없니? 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공수처가 잘 안 되니까 경찰한테 던져주면서 니들이 알아서 집행해라. 경찰은 집행 권한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검사가 있는 데가 군내 검사가 있고 검찰청의 검사가 있고 공수처의 검사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들이 하기 싫으니까 막 던져줘 버려. 위임에 관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위임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대로 집행해라 그러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없이 하게 되면 그 위법한 집행이 되지. 이런 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금에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니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이게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걸 대행이라고. 얘가 없으면 또 이쪽으로 부총리가 2명 있잖아요. 사회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외교, 통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서열이. 제일 맨 꼬다리가 중소벤처부 장관. 이렇게 이제 서열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소추가 되었고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그럼 현상 유지적인 것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들어가는 거냐? 원래는 안 되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이 삼부요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여기 대통령은 삼부요인적인 행정부 대가리, 행정부 수반의 지휘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임명을 해. 이게 여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휘일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일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휘지. 그래서 원래 안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여기가 헌법재판관이 9명이 구성이 됐는데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지가 생으로 지명한단 말이지. 생으로 지명하는 거는 권한대행이 하는 건 좀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옛날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거나 법원에서 지명하는 애들은 항상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왔다면 이거 보니까 이번에 3명은 어디 몫이다? 만약에 덕수형이 그냥 생으로 당신이 하시오 뭐 이렇게 행정부의 몫이어가지고 3명 그건 안 되지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거 오케이 그건 다 된다는 거지. 헌재나 이때까지 형식적인 임명 권한이니까. 근데 또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또 투다없이 얘도 탄핵 소추돼갖고 권한 정지되고 얘한테 왔는데 얘가 나는 2명만 할 테야. 이거는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나도 행정법하고 행정법은 한 30년 가르치고 헌법은 한 20년 가르쳤는데 저 처음 봐요. 이런 게 뭐야?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여기 뭐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기재부. 이게 뭐야? 아싸라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욕을 한쪽이라도 칭송을 듣지.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어. 뭐 모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경호처에서 막 하고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내린다. 요건 여기 영역이에요. 여기 영역. 경호처. 그럼 여기서 명령, 여기서 보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상급 공무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옛날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하급 공무원은 상급 공무원의 명령에 심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그럼 심사 권한을 두 개로 봤어요. 형식적인 심사 권한하고 실질적인 심사 권한. 형식적인 심사 권한보다 이게 우리 상급자 도장 맞아? 상급자 지시사항 진짜 맞아? 사인 맞아? 이거 내야지. 그냥 우리 상급자 사인 맞아? 그러면은 실질적인 심사는 한다 안 한다? 실질적인 심사를 하면 요 피라미드 조직이 깨지지. 요거는 부당한 명령 같은데 듣지 마.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말이 뭐예요? 까라면 까였지. 그래서 이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있고 형식적인 상급 공무원의 지시사항이 맞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뭐가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없다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박종철 군 사건이 터진 거예요. 퍽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그거 아시죠? 뭐야? 우리 대공수사본실에 들어오면 일단 30초간은 물에 담그고 시작한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담궈. 그럼 담궈야 돼, 안 담궈야 돼? 지금 과장님이 나더러 담그래. 담궈야 돼, 안 담궈야 돼? 그 담그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실질적인 심사 권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거는 심사를 해서 들으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들으면 시켜서 했는데 그래도 다 처벌하겠다 해서 그때 다 처벌해 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형식적인 심사 권한이 있고 실질적인 것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심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급 공무원이 왜냐하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 준수 의무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은 고문해라. 가서 뇌물 받아오라. 그럼 뇌물 받아올 거야 안 받아올 거야? 받아와야 돼? 뇌물 받아오면 안 되지. 그 범죄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오면 안 돼. 만약 받아왔다. 그럼 처벌 받는 거야. 나 시켜서 어쩔 수 없었는데 정상은 참작되지만 처벌받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회에 투입됐었던 군 병력, 그죠? 법의 무지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요. 사람 죽여놓고 나는 몰랐어요. 그거 안 통해. 그러니까 나는 국회에 우리 군인이 가서 이렇게 부셔도 되는 줄 알았다. 그거 안 통해. 그럼 걔네들 일단 뇌란죄 성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뇌란죄야. 뇌란죄는 빗 맞아도 징역이야. 벌금형 이런 거 없어. 근데 나중에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정상 참작해서 뭐 봐줄지 어쩔지 모르겠어. 집행유예로 봐줄지 모르겠지만 다 유죄야. 경호처조 직원들도 나 몰라. 이제 내가 볼 때는 서결형이나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쟤들이 했어. 다 이렇게 빠져나갈 애들이야. 되게 그렇게 빠져나가거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그래. 그네 누나가 뭐라 그랬어? 순씨 언니한테 가끔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걸 뭐라 그래? 자백이라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시킨 적 없고 지가 오바해서 충성한 거 내려야지. 내가 저폭의 보스야. 내가 가서 담그라고 막 일일이 지시해. 가서 몇 시에 어디 가면 카페에 누구 까만 옷 입고 걔 가서 담궈 막 이래. 응? 행동대장이 와가지고 보스 저 담그겠습니다. 그럴 땐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냥 탁 뭐야 이거. 먼 산을 쳐다보게 많은 거야. 그거 내가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 그래야지. 근데 서결형도 이번에 뭐라 그랬어? 좀 혼내주려고? 국회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옛날에 5공화국 때 국회가 장악이 돼가지고 그때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거든 대통령한테. 그래서 국회가 해산이 되면 어쩔 수 없어 6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돼서 비상기업을 선포하더라도 절대 국회는 못 건드리게끔 해놓은 거야 헌법에. 국회 해산권도 없애고. 근데 해필이면 어디를 건드렸어? 국회를 건드린 거야. 그 헌법에 헌자만 아는 사람들한테 법대생들한테만 물어봐도 국회 건드리면 빼박이야 빼박. 차라리 어딜 건드렸어야 돼? 선관이고 뭐고 다 건드려도 되는데 국회는 건드리면 안 돼.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대한민국 헌법 77조 보시면 딱 나옵니다. 사항 5항에 왜? 계엄을 선포하면 여기랑 여기는 다 특별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여기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하도록 돼 있어. 헌법 77조 1항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체 자유고 표현의 자유거든. 근데 영장주의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특별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에 특별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유일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뭐밖에 없어? 여기죠. 여기지. 여기서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7급 이상의 이제 헌법이 시험이 들어가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원래 우리 행정법을 할 때 요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행정 지도적인 성격이 있어서 구속력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고 요구할 제적 과반수의 국회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해제를 요구하면 요구니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항에 뭐라고 돼 있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은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러니까 7급 공부 좀 한 친구들은 헌법에 그거는 딱 각인이 돼 있어. 국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딱 제일 먼저 건드리는 데가 어디야? 그리고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봤으니 빼박이지. 딱 내가 유일하게 도망갈 거 뭐밖에 없어?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이럴 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과거를 예상을 해서 미래를 대비를 해놓는 건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헌법을 벗어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걸 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제 이 조직하고 공무원법, 그 다음에 요 작용을 행정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행정법 강론에서 경찰행정, 급부행정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게 강론의 영역이고 우리가 총론에서 이 작용 파트, 그 다음 구제 파트 이렇게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일순환 때 이 구제 파트를 제대로 못 봤어. 왜? 시간에 쫓기니까. 이순환 때 이제 구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약집 위주로 가고요. 제가 이제 빼먹은 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보충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때는 요 기본서를 혹시라도 참고해서 아니면은 수업할 때 들으시면 같이 펴고 보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댁에 가서 또 커버하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여기 행정부 간판 달고 하는 애들이 하는 것은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 다음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은 우리가 솔직히 법을 집행하는 작용, 법을 정립하는 작용은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 판단 선언하는 거, 분쟁을 해결하는 거, 여기 뭐 실질적인 의미의 사법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다 넘겨보세요. 6페이지에 가서 보면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입법 사법할 때 그 행정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러죠. 박서방 얼마 세금 내, 김서방 언제 군대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반해서 왼쪽에 입법 보면은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돼 있죠. 일반적은 누구나. 또 추상적은 항상 그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하면 딱지 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신호 위반한 놈은 누구나예요. 법조문이 그러겠죠. 신호 위반 또 내가 신호 위반을 30분 간격으로 3번 위반을 했다. 그럼 신호 위반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그 다음에 사법은 항상 다친 놈이 이제 법원에 노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항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다친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그 놈이 이렇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하고 겹치는데 행정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여기다가 도로를 내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고 사법은 과거에 있어서 이렇게 걔가 노크를 했을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권리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행정 사법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형식적인 의미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는 국회의사당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국회 안에도 이제 조직은 있어요. 국회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이렇게 쭉 있는데 국회법이라고 하고 행정부는 겁나 이제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있고 법원도 각급에 다 흩어져 있죠. 전국에. 그래서 법원조직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법에서 이런 거는 국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이거는 정부가 할 역할로 규정이 돼 있다. 법원조직법에서 이거는 법원이 하도록 돼 있다. 그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행정사법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보니까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왼쪽 맹산단에 법률을 제정한다. 국회에서. 그러면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도 입법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입법이고 일치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법률 제정에서부터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쭉 이으면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게 원래 맞는데 그게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는데,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바로 밑에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그러면 이건 뭐다?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고, 또 이제 어떤 인적 요소를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행정인데, 국회에서도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게 되면은 행정부에서 그 공무원들 임명하는 거랑 실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이건 국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이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의미가 이렇게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법원 행정처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것도 직원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품을 조달한다. 분쟁을 해결하거나 규범을 정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국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각부 장관들이 임명을 해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도 6급,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국회 사무처장이 임명을 합니다. 사무총장이. 법원은 이제 행정처장 임명을 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간간히 이제 물어보는 게,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하고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만 우리 행정의 대상이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만 대상이다. 그러면은 행정입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제정한 입법이죠. 여러분 여기로 쓰잖아. 행정입법. 행정입법이 어떻게 되죠?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과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위임이 필요한 위임명령, 위임 없이 그냥 집행절차 세칙에 관한 거 집행명령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행정입법이라고. 요 입법은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규범을 정립하는 입법이에요. 근데 원래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는, 행정규칙은 행정부에서 하죠. 그러니까 행정입법이라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이게 형식적인 의미지.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만 우리 행정법의 규율 대상이다. 그러면은 행정입법은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이 아니라 입법이니까 시험범위에서 빠져야지. 시험범위에 빠집니까? 시험 꼭 한 문제씩 나오지.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오면 이제 통칭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99.99%라고 그랬죠. 근데 법대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영역을 예외로 두는 게 통칭입니다. 그래서 법과 구별되는 걸 뭐라 그런다? 정치 그래요. 정치. 그러니까 이제 법하고 다른 게 정치인데,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99.99%는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0.01%가 예외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통칭이 그래요. 통칭. 자, 그럼 이 통칭이는 뭐다? 원래 행정부는 여기에 타잡아서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어긋나면 안 돼. 이게 이제 법치주의인데, 아이러니하게 법의대로 하게 되면 항상 O 아니면 X가 돼서 오히려 이 국가의 역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력 분립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고 이런 것에 역행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양보하는 거지 누구까지 양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건데 우리 머슴 중에 수석 머슴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든 규범을 뭐라 그래요?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헌법이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헌법이 어긋나는 것은 초헌법적 국가긴 그 대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칭이도 헌법을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도표에 보시면 통칭이 다 인정을 하는데 8페이지로 가서 보면 통칭이 긍정 파트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런 거 나오죠.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이게 전부 다 통칭이성을 인정을 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최근에 그 국회에서 윤 누구죠? 그 미추홀구 국회의원 전두환 사위분 그분이 그 주장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런 것들은 통칭이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적법을 따질 수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인데 여기고 왼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확대 왼쪽에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헌이 뭔지 아시겠죠? 국가의 헌법적 기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립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제정한 약속? 헌법. 그러니까 헌법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진 거라면은 그것은 그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통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이 오른쪽 가운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발령했었던 것들이고 왼쪽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비상계엄 선포가 1979년 12월에 두한영이 선포했고요. 1980년 5월에 확대를 한 겁니다. 광주 이제 그 민중 학살을 위해서. 요게 이제 요거는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거라면은 요거는 통칭성을 부정을 해서 두한영이랑 다 처벌받았죠. 사형 선고받았죠. 나중에 사면됐지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나오면 항상 뒤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기 나오면은 얘네들을 처벌하는 법이 이제 두한영이 7년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5년 하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의 주체가 12년간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리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얘네들 처벌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이 법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소급이죠? 진정소급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 통칭으로 안 봐서 사형 선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윤상현이죠. 윤상현 국회의원 그 주장은 우리 교재대로 하면은 조금 이거 만약에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상대권, 국가 긴급권 그래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 측면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왼쪽에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통칭성을 인정한 거지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서 각각의 집에 이루어지는 뭐 각각의 가택 수색이라든가 뭐 포고령 이번에 보셨죠? 포고령 뭐 일체 정치 활동을 그만두 이런 것들은 통칭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고 안 하고 또 전범위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통칭이고 그것도 국헌문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또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개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은 통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공화국 때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통칭이었다가 통칭이가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것도 이제 통칭이성을 인정을 하지만 그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가의 존립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면 그런 통칭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통칭이다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실제 했었던 것이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나오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대통령의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거거든요. 근데 붙일까 말까 한 의사결정인데, 그 대통령이 의사결정에 붙인 것이 뭐였냐면은 신행정 수도 건설 이전에 관한 거였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면 수도가 옮겨가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통칭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헌재나 대법원은 전부 통칭의성을 인정을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통칭이라 하더라도 다 심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패널들, 그 헌법학자들 나와서 오늘날의 통칭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으면 다 심사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99.99%는 외울 필요가 없고, 통칭이 관련해서 이제 시사성이 있으니까 외우신다면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확대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통칭이로 보시면 되고, 그 뒤에 혹시라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러면 두한영이 1979년 12월에 선포하고 그 이듬해 5월에 확대했었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통칭이로 보질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그 짧은 지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이에요, 약속. 지문에 나오면 그 두 문장이 국헌문란의 목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두 중에 하나 이제 나오면 요거는 두한영 거여서 통칭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할 거냐 말 거냐,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통칭이라는 거지.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뭐 집집마다 가택 수색이 이루어진다든가 뭐 포고령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다 통칭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긴급조치는 통칭이었다가 아닌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건 통칭이로 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막 그 김정일이 만나서 막 손을 들고 서로 안부 걱정해주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본 건데, 그 과정에서 북측에 돈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들을.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말만 나왔다고 해서 야 통칭이다 그러면 안 되고, 혹시라도 개최 그 자체가 아니라 개최 과정에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북한 측에 돈을 송금만행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끝까지 읽어보시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건 통칭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이제 해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이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는 일반, 또 일반의 반대말이 개별 이렇게 쓰는데, 헌법에서는 일반 사면의 반대말을 개별 사면이라고 안 하고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은 한 명에 대해서 사면하는 거. 일반 사면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같은 거 받았을 때들 싹 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은 이제 대통령령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규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오른쪽에 보니까 특별 사면 해가지고 뭐 이건희, 뭐 옛날에 뭐 최태원 뭐 있잖아요. 또 뭐 저기 제일제당 뭐 이 회장도 있고, 제 고대 선배입니다. 거기가 몰랐어요. 대학원 조교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삼성이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몇 분 되지도 않지, 17명이었는데 제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 진짜 귀하던 막 전자 디지털 카메라를 막 설날 때 이럴 때 막 선물로 하나씩 돌려. 왜 그런가 그랬어. 알고 봤더니 81학번이군요. 그게 이병철 회장이 제일 아끼는 손주였대. 몰랐지. 그 정도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인가? 우리는 개흙수저. 그래서 특별사면 독 집어서 하는 거 사면입니다. 그 다음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고 간간히 나오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만 가운데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뭐예요? 외워지려고 그러죠. 비상계엄 선포 확대,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특별사면, 그 다음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외국에 이제 파병 결정할 때는
국회 동의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거. 그래서 이때 통칭의 주체가 둘이 합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 나오면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다? 뒤에 국헌 문란 목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거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뒤에 혹시라도 쭉 이어져서 뒤에 북한 측에 돈을 송금한 행위 이렇게 하면은 그건 통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이거는 위헌 결정 받아서 수도 못 가도록 돼 있는 거고요. 수도가 못 가도록 돼 있어서 수도가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하고 국회가 있는 데가 수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때 당시 청와대 못 가고 국회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가 된 게 아니라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 그러면 통칭이 아닌 거고 위헌 결정 받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그럼 그건 통칭인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어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원래 이제 붙일지가 맞대요. 한글로는 뭐예요? 이게 맞아. 붙이는 거죠. 안건에 붙이는 거 뭐야? 붙이다고 본드로 붙이다 뭐야? 붙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 헌법 72조에 요렇게 돼 있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타가 났는데 그냥 쓰는 거지. 뭐 헌법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대통령이 헌법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아, 왜 저번에 뭐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안 붙이더니 이번에는 이 허접한 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어. 뭐 이런 게 이거 위헌이야 위법이야 이걸 못 따진다는 거지. 국민투표에 붙이고 안 붙이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통칭이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설사 통칭이라 하더라도 이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복직을 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 뭐라고? 이번에 우리 헌법 개정할까요? 어떨까요? 하고 국민투표에. 헌법 개정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빼고. 아, 이번에 공수처 없애버리는. 그것도 안 돼. 뭘 붙일까? 아, 사드 배치 한 개 포대 더 추가하는 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붙인다. 저기 국민투표에 붙인다. 저거 1번. 두 번째. 이번에 경호처하고 경찰하고 좀 합치는 거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두 개로 놓고 보면 어차피 경찰도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딱 나눠. 여기랑 여기랑 나누다 보니까 요 조직이나 공무원에 관한 거는 국민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 우리 이번에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하고 물어본다. 요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상관이 없는 국민투표 부의결정이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 옮기는 거 어떠세요? 이런 거 이거 물어본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같은 걸 물어본. 사드 배치는 좀 세모네. 사드 배치는 말하려면 길어. 그건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 원래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건 큰 걸 수입할 때는 국회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미국에서 탱크를 한 2개 정도 신형 탱크를 수입을 해온다. 그거 국회 동의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런 거 안 받거든, 비싸도. 그러니까 한 개 포대 정도 받는 거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돼, 그랬지. 그러고 나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동의 안 받고 설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가 들어서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X반도 레이더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 헌법이니까.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통칭이는 뭐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요거를 문란하게 하거나 요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요걸 건드리면은 통칭이라 하더라도 심사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한다. 그럼 요런 통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하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 헌법에는 북한하고 통일을 하되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돼 있고, 통일을 추구하도록 돼 있고, 평화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주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은 돼야 안 돼요. 적화 통일은 우리가 주도가 되는 거야, 빨갛게 되는 거야? 빨갛게 되는 거니까 안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결이 형이 정은이를 만나서, 야, 우리 남한 니 다 가져라, 이런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런 게 헌법을 어긋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8페이지 맨 하단에 통칭이 한 게 뭐가 나오죠? 뭐를 벗어날 수는 없다? 헌법상의 한계, 이렇습니다. 헌법상의 한계. 예를 들어서 통칭이를 행사를 해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절대 군주제로 회귀하는 결정,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헌법은 규범과 법이죠. 법의 성격하고 정치적 성격이 섞여 있는 법이에요. 여기는 순수한 규범이지. 이게 당위 규범이라 그래. 당위 규범. 옳고 그르고. 여기는 옳고 그르고가 있지만 여기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세무였어요.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헌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제, 직선제, 간선제 이걸 바꾸거나, 또 대통령 임기 같은 걸 연장하거나 이런 것을 바꾸는 헌법 개정도 가능한데, 제한 당시 대통령은 그 효력을 못 받는다고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서결형인데 4년제 2번 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출마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출마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그 임기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었던 당시 임기 연장 헌법 개헌은 자기는 이제 거기에 출마를 못하도록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데, 안전장치가 돼 있으면 이제 못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9차 개헌인데, 6공화국 헌법 9차 개헌인데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헌법 부칙에 만약에 4년제 연임제로 바뀌면서 9차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 10차 개헌에는 개헌이 되면서 제한 당시에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뭐가 우선할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당연히 우선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래서 헌법은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이라 그래. 그래서 사실 요걸 가지고 재판을 하면 여기가 자꾸 가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이걸 가지고 재판하도록 하고,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재판소도 따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재판소 이름이 뭐다? 헌법재판소.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은 다 정치적으로 강한 사건이다 아니다? 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하는 이 법원은 순수 사법부고, 절대 정치 신여화가 되지 말고 국민 눈치, 권력자의 눈치 보지 말고 너는 법대로만 가. 뭘 가지고 재판해라? 법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헌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헌법이 갖는 정치성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는 아예 떼내서 너는 백로하고만 놀고 까마귀를 빼내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성격이 너무 세서 헌법재판소에서조차 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걸 통칭이라고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런다? 야, 나도 일정한 정치적인 건 내가 너 한가닥 하는데 이건 너무 센데 이걸 뭐라 그래? 그걸 통칭이라 그래. 그 통칭이라고 한 게 뭐다? 비상계엄 선포학대, 남북 정상회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 그 다음에 특별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억 안 나면 뭐다? 통칭이가 아니다예요. 시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럼 좀 쉬셨다가 그 다음부터
쭉 진도 나가도록 하고요. 그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 정답 틀린 거라도 답 달고 어디가 틀렸는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엄선하고 그 전에 여러분 선배들도 이거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해설이 여러분들 기본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어디 판례 안 찾아보게끔 제가 다 찾아서 해설을 써놓다 보니까 해설이 많은 건데 답 달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지문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리고 표시는 해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게. 자기가 안 거는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헷갈렸던 것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게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